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건물 붕괴 사고. 언제쯤이면 이런 사고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한 곳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또 사고 없이 혁신적으로 고층 건물을 철거할 방법이 있을까요? 30년 동안 고층 건물 철거 현장에서 혁신을 이루고 있는 주원개발 김승철 대표가 있습니다. 주원개발은 지상 42m 높이의 빌딩을 안전 신속하게 해체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데몰리션 특수 장비인 HX900DM을 활용해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비용 절감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HX220A, HX85A, HX520DM 30m 데몰리션, HX300 롱리치, HX320A 등 특수 장비가 있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고 쉽게 또 안전하게 건물 철거가 가능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는 혁신적인 기업 주원개발. 30년 노하우를 바탕으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가치를, 기대를 뛰어넘는 진보된 기술을, 합리적인 가격에 안전하고 신속함을, 국내 유일 고층 건물 철거 현장에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시하는 주원개발에 우리의 미래를 맡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성공을 기획하는 사람들이 보는 방송, 성공 나침판. 네, 맞아요? 네, 뭐니 해도 성공 나침판입니다. 예. 기왕 살 거 성공 한번 해봅시다. 예, 생활 속의 꿀팁 및 정보들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좋은 내용들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그 빌라 우리 꼭 사야 한다면 이것만은 반드시 좀 챙겨보시라고 이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 빌라 하니까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사실 인천에도 미분양 아파트도 많잖아요.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죠. 예. 그렇다고 그냥 주는 건 아니고 그렇잖아요. 네. 미분양됐다고 해서 뭐 아파트 가격 내렸습니다 이런 얘기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는 뭐 아무리 싸도 지금 어느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편차가 심하긴 하지만 예. 그래도 한 5억 넘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5억 무조건 넘는 걸로 그렇죠. 알고 5억이 있습니다. 넘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언감생심이야. 사기가 참 내 집 마련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 자꾸 관심이 기울어지는 게 꼭 내 집을 가지고 싶은 사람들의 욕망 중에 그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이 빌라. 예, 맞습니다. 빌라잖아요. 예. 아파트에 비해서는 훨씬 저렴하고 또 아파트가 매달 나가는 관리비가 이게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죠. 올겨울 이렇게 또 2월달에 쳐가지고는 더들 많이들 내셨겠는데 한 30-40만 원 뭐 보통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아파트 관리비가 무조건 기본적으로 한 30-40 이상은 나오는 걸로 저는 알고 그렇단 있어요. 말이에요. 관리비 그렇죠. 빌라 같은 경우는 뭐 공동으로 이렇게 관리한다고 그러면 4-5만 원 선. 네네. 뭐 복도 풀 엘리베이터 네. 한다 그래서 하면 그러니까 부담이 없으니까 예. 눈이 가네 손이 가네 마음이 가네 막 그러는 것 같아 빌라에 그렇죠. 예, 저렴한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빌라는 반면에 우리 차 사면 그러잖아. 사는 날 그날부터 중고라고. 아, 그렇죠. 예. 빌라도 그런 위험이 있잖아요. 빌라도 그런 위험을 갖고 있다라고 솔직하게 저희는 말씀드려야 되니까 그런 단점이 있지요. 그렇죠. 그래서 주저하게 되고 또 내가 이거 하다못해 이제 사람이 이제 어떤 급한 상황에 몰리면 집이라도 팔아서 해결하고 싶은데 당최 이거는 대한민국에 있는 부동산은 다 내놔도 안 나갈 때도 있어. 지금 같은 시국은 그렇잖아요. 그 황금성이 없으니까 주저주저 하는데 그런데도 빌라를 꼭 사야 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이걸로 내 집을 마련해서 편안하게 그냥 마무리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정리하겠다 하시는 분도 있을 거여서 그렇다고 한다면 주의할 점만 좀 이렇게 본다면 그래도 충분히 내 집으로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보았었거든요. 주제를 갖고 오셨는데 그걸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빌라를 분양받을 때
장단점은 무조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았는데 시청자분들 그리고 또 빌라를 분양받으실 우리 수분양자들에게 도움되는 얘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신축 빌라를 만약에 분양을 받게 되신다면 장점은 그 아파트와 다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다라는 점이 큰데요. 이 초기 비용이 많이 지출되지가 않고 그리고 최근 신축 빌라들은 기존 빌라와 다르게 그 기존 빌라 구축이 갖고 있던 단점을 많이 보완해서 건축하고 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후분양으로 분양하고 있기에 불편함 없이 생활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최근 이 몇 년 전부터 이 신축 빌라를 아파트형 단지급으로 짓고 있어요, 건축주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빌라의 안 좋은 인식 자체가 조금 바뀌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아까 또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장점 중에 하나가 이 유지비용, 관리비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관리비와 유지비용이 훨씬 저렴한 저렴한 데다가 아파트보다 그리고 아파트를 살다가 빌라로 이렇게 이사 오신 분들의 경우 이 낮은 관리비로 인해서 매월 금전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이익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특별히 내가 아파트 고층 아파트 살면서 내가 뭐 특별한 수입도 이제 주는데 관리비 낼 자꾸 여력도 없어지고 그러니 내가 빌라 가서 편안하게 그냥 뭐 네네. 주변 여건 좋은데 어떻게 좀 찾아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높지 않으니까 안전한 곳에서 있겠다 이러신 분들한테는 여전히 빌라가 매력 포인트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매력 포인트가 있는 반면에 이 빌라는 또 단점이 있어요. 아까 본부장님 말씀처럼 이 단점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 빌라라는 물건의 단점은 감가상각이 좀 심하고 그래요? 예, 황금성이 좀 약하다는 점이 있죠. 이 그렇기에 만약에 빌라를 분양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 단점을 좀 생각하면서 주변 상황을 좀 분석하고 그리고 그 입지와 그 주변의 개발 호재 등을 좀 유심히 살펴보고 난 후에 분양받는 게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금 감히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요. 근데 그 지금 저 아파트형 빌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아파트형 빌라가 지금 구축들 기존에 있는 빌라들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구축 빌라들은 예전 같은 경우는 또 필로티가 안 돼 있는 데도 많고 자주식 주차가 100% 이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지어진 좀 아파트형 신축 빌라는 자주식 주차 100% 또는 120% 이상의 지하 주차장까지 좀 팠기 때문에 또 필로티 구조이기도 해서 좀 많은 메리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 아파트처럼 뭐 안에 옷장 같은 경우도 다 이렇게 내장돼 있고 뭐 신발장 옆에도 좀 이렇게 내장돼 있어서 정리하기도 깔끔하고 베란다도 좀 통베란다처럼 넓게 돼 있기도 하고 주차장도 지하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자 그렇게 한다면 아무래도 건축비도 올라갈 거고 또 그 어떤 단지화 하다 보면 이제 동간이 딱 붙어 있게 되면 답답하다고 안 나갈 게 뻔하니까 이걸 기술적으로 떨어뜨려 놓거나 옆으로 놓거나 했겠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건축 효율도 좀 떨어질 건데 가격이 많이 올랐을 것 같아요. 빌라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 그래도 아파트보다는 저렴하다. 굉장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아파트보다는 역시 확실히 저렴하고 그 형태 자체는 아파트형화되는 게 많이 있다. 자, 그 아파트형 빌라. 그런데 제가 그래서 빌라 얘기를 오늘 좀 하고 싶다고 그래서 사전에 사이트를 좀 봤어요. 그 왜냐면 갑자기 욕심이 나더라고. 이 기자가 빌라가 요즘에 또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러길래 이렇게 사이트를 봤더니 겁나게 싸더만 사이트에 빌라만 이렇게 막 종합적으로 뭐 500개 빌라 정보가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빌라 뭐 매매 정보 있습니다 해가지고 사이트가 있어서 들어가서 가격을 봤더니 그 전에 내가 10년 전인가 봤던 가격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럼 사진도 보면 굉장히 넓게 찍어놓고 다 깨끗해. 그런데 이 사이트 믿어도 돼요? 지금 말씀하신 게 예전에 저희 한창 유행했던
중고차 허위 사이트 살짝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게 또 어느 정도는 그 본부장님 말씀처럼 저렴한 가격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1억대 이렇게 네, 맞아요. 글들 보셨죠? 네. 그것들은 좀 준신축이라는 단어 아시죠? 준신축? 예. 구축이구나 뼈대는. 뼈대는 구축인 거지 그러면. 그 준신축급들이 있는데 그게 네. 지어진 지 몇 년이 조금 흐른 네. 그런 아파트형 빌라들을 1억대에 매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홈페이지에서 조금 홍보 차원에서 좀 자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이 있을 때는 그 유선상으로 한번 전화를 해보시고 신중하게 그리고 위치가 어딘지 파악을 좀 해보시고 그리고 준공이 언제 됐는지를 좀 꼼꼼히 따져보신다면 이 집이 신축이다, 준신축이다, 구축이다라고 어느 정도 가늠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 사이트 상으로는 다 신축이야. 사진이 100% 신축만 찍어놓는데 네. 가격은 겁나게 이뻐. 그러니까 이거 사실 파고 들어가 보면 구축이거나 아니면 구축을 갖고 조금 리모델링 해놓은 정도의 예, 수준. 예. 그렇게 해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매입 과정에서 신중을 기하셔야 네. 된다. 이게 빌라는 이제 그 아파트하고 달리 어떤 대손 충당금이나 이런 게 없어서 네. 건물에 있는 분들끼리 협의가 돼서 우리가 걷어가지고 어떤 시설 보강할 거 있으면 합시다 이렇게 합의가 되면 좋은데 이게 또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예, 맞죠. 그러니까 어디가 좀 고장이 나거나 망가져도 참 이게 공동적인 물건은 수리하기가 어려운 게 빌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 부분에서 구축이나 이게 시간이 지나버리면 상당히 좀 생활하는 불편을 줄 수도 있거든요. 예. 외관상으로도 안 좋고.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싸게 모아놓은 곳 있을 수도 있다. 아,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빌라를 입주하기 전에 좀 미리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체크사항 같은 경우도 제가 한번 짚어보려고 좀 이야기를 그래요. 가져왔는데 빌라 입주 전에 체크사항에 대해서 한번 네.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황금성 면에서 굉장히 좀 떨어지는 게 빌라예요. 아파트보다. 그렇기 그렇겠죠. 때문에 예. 그렇지만 거주 목적에서 본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형태의 주거 시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체크 사항 중에 일단 주변 환경, 아까서부터 계속 주변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주변 환경을 꼼꼼히 한번 살펴보셔야 해요. 교통 환경, 그리고 아이가 있다면 학교, 학세권인지 그리고 그래요. 생활 편의시설 여부 등을 네.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셔야 하고 나중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하기 전에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들도 점검을 하고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교통, 환경, 학교, 단지 이건 아파트가 아니니까 단지라고 표현하기 뭐하지만 네. 빌라 인근의 학교 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것을 갖고 있느냐, 네네. 이런 갖고 있으면 메리트는 있다. 그렇죠. 그런 얘기겠죠. 예. 왜? 아파트보단 싸니까. 그래요. 또 봐야 될 게 있어요? 제가 보았을 때는 네. 최근에 그 무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하세요? 무입? 예. 무입이 뭔가요? 무입? 그러니까 자기 자본을 좀 많이 없이 자기 자본 없이 몸만 오세요. 예. 몸하고 등본 낼 수 있는 등기 낼 수 있는 이름만 확실하면. 예. 그 무입으로도 이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또 분양을 받고 입주가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예. 근데 어느 정도 조금 자기 자본이 1, 2천 정도 있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빌라 같은 경우 좀 분양받는 수분양자의 경우 이 대출을 어느 정도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느 정도의 그 비율을 좀 맞춰서 대출을 좀 해주기 때문에 이 수분양자의 또 신용도 그리고 4대 보험 여부와 소득 여부에 따라서 대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이 되기 때문에 네. 좀 자기 자본 많이 없이 빌라를 분양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자본이 부족해도 대출을 통해서 할 수는 있다 이런 얘기네요. 예. 있지만 조심해야 되는 이것도 이 부분도 네, 대출만 무조건 많이 받아놨다고 능산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자 비율이 이자비 이거 있으니까 네.
어떤 그 판매하면서 이자를 좀 대준다든지 뭐 이런 조건 또 내가 그 받는 동안에 수입원을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열릴 거라면 연기해서 상관없는데 이제 네네. 이런 것도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되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무입이라는 게 있구나. 무입. 예, 무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있긴 있지만 이게 자기 자본으로 하는 것만큼 좋은 건 없을 텐데. 그렇죠. 예. 무입이 능사는 아니다. 예. 자꾸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지금 빌라가 과연 지금 매입 적기냐에 대한 고민들을 하더라고요. 네. 지금 부동산이 아파트가 남아도는데 아무리 급해도 기다리지 왜 지금 매입하려고 그러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적기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적기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려도 되는지 한번.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네, 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의 그 착각하지 마시고 개인적인 견해로 얘기했을 때 네, 저의 굉장히 개인적인 네.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로 네. 지금 현 시점에서 다들 아시다시피 DSR 3단계가 올 하반기 중에 예정이 되어 있어요. DSR 예, 스트레스 DSR. 네. 지금 2단계 지금 적용하고 있는데 네. 올해 하반기 제가 봤을 때 여름쯤이죠. 한 7월 달부터는 DSR 3단계가 적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대출 정도가 지금 현 시점보다 확연히 낮아지게 될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집을 원래 구매하실 의향이 있으셨거나 내가 지금 집을 사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자금적인 그리고 실제 가용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적으신 분들은 지금 시기상조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아, 네. 그 지금 자기 자본 그 뭡니까 총당 비율이라나 DSR 예. 이 부분이 조건이 약화된 게 아니라 강화된다고 그러네. 지금 2단계까지 시행이 되고 있고 예. 7월부터 3단계로 가게 되면 네. 이자가 오릅니까? 이자뿐만 아니라 네. 그 대출 기준 저희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 개인 차주의 네. 신용도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대출을 받았는 것까지 다 통틀어서 보기 때문에 지금은 주택담보대출만 보는데 네. 이게 확대가 되는구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줄겠네. 많이 줄죠. 많이 줄게 되겠네. 예. 거기다 이자는 올라가고. 네네. 야, 그럼 집을 아까 무입 얘기했는데 무입으로 내가 사겠다. 이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고. 제가 봤을 땐 또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이거 앞두고 꼭 사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은 7월 이전에 결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네네. 네. 앞으로 집 사기가 더 힘들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근데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봐요. 야, 이거 집 남는데 아파트 남는다 그러고 이게 그 대출 조건이 강화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못 파니까 예. 떨어질 거 아니야? 아파트 값도 떨어지고 빌라 값도 확 떨어지지 않겠나? 떨어질 때 내가 가서 주워오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요즘 신조어죠. 줍줍이라는 이야기도 네. 있어요. 근데 그냥 아까 저도 제어의 개인적인 견해를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는데 네. 그런 일은 조금 없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요. 싶어요. 하기는 네. 미분양 아파트가 차고 넘친다고 해도 그래서 아파트 가격을 1억 빼줬다, 2억 빼줬다 제가 못 들어본 것 예,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미래를 예단한다는 건 참 어려운 얘기인데 더구나 자산과 관련된 거는 예, 참 예. 어렵고 본인이 모든 걸 책임지고 판단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제 상황 설명은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이 시행될 예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하셔서 결정을 하셔라 이런 네네. 얘기를 드렸고요. 그렇게 놓고 보니까 이렇게 조건이 까다로워지면 건축업자들이 집 짓기 어려울 것 같은데. 한간에 그 건축업자들 몇 분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PF 대출도 좀 막힌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건축을 좀 안 할 거라고들 아.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예, 너무 힘드니까. 빌라 신축 빌라 보기가 이제는 어려울 거지도 모르겠다. 예, 예. 이런 얘기 흘러나온다는 얘기예요. 예, 예. 그래요. 자, 오늘 공부한 거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빌라 분양 안내 사이트를 믿으면 안 된다. 이쪽에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 같다. 예. 왜? 신축인 줄 알았더니 구축이 많더라. 예. 그래도 한 번쯤은 전화를 해보시고 이렇게 파악을 해보신 다음에
그 또 정상적인 매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전환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사기 전에 주변 환경, 여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네네. 거죠. 교통, 학교, 환경 시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충분히 하셔라. 네네. 그리고 그다음에 은행에서의 대출 조건이라든지 요 상환 조건도 좀 잘 알아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예예. 자, 이렇게 이론상 공부를 했어요. 예. 근데 이 기자가 이제 실질적으로 현장을 한번 소개해가면서 네. 또 건축주도 만나셨다며. 예, 예. 거기에. 그래서 우리 그 성공 나침반 보시는 구독자들한테 어떤 선물도 준비하셨다 그러길래 네. 그 부분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아, 이런 상황에서 제가 빌라 건축주 몇 분을 만나보고 그리고 본인 그 건축주가 지금 시행한 그 분양하고 있는 빌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예. 인천에 위치하고 있는 빌라예요. 네. 그 동네는 제가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인천 서구에 있고 검단 신도시죠. 검단 네. 신도시에 굉장히 인접해 있습니다. 예. 이 빌라 같은 경우 제가 한번 보니까 전용 면적이 32평에서 34평이라서 굉장히 넓게 빠져 있더라고요. 집 자체가. 이름 아까 설명했던 아파트형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파트형. 예. 세대는 16세대 이상이에요. 24세대인데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 시설, 자주식 주차가 100% 이상입니다. 네. 입지 환경을 조금 말씀드려 예, 싶은데 중요하다면 그게. 예, 입지를 저희가 좀 파악을 해야 돼요. 네. 여기가 그 인천 2호선 검단 사거리와 인접해 있고 네. 조만간 또 이곳과 가까운 곳에 그 2호선 또 호수공원역이 개통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여기 생긴다. 예, 집 예. 앞에. 예. 그리고 제2 외곽 음. 순환 고속도로가 굉장히 가까이 위치해 있고 학세권과 숲세권에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그 집이. 그 뒤로 가면 정원이고 예. 앞으로 가면 학교도 있고 네, 맞습니다. 지하철도 있고 예. 아, 이런 데 찾으라는 얘기는 거구나. 예. 그래요. 그리고 빌라들이 대부분 보면은 요즘 좀 옵션을 좀 무상으로 좀 제공도 하고 있어요. 그렇기 사실 때문에 분양가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하여튼 이 뭐 시스템 에어컨이라든지 뭐 LED 조명, 보조 조명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아까 그래도 그 사진 다시 한번 보여줘 보시죠. 뭐 여하튼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예. 얼마나 배치를 잘했냐에 따라서 값어치를 올려주는 거니까 예. 저게 식탁 같은 경우도 들어가 있는 거고 예. 지금 물론 소파는 아니겠지만 안에 그 에어컨이나 이렇게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본부장님. 예. 그러니까 엔간하면 몸만 와도 되겠네요. 가스쿡도 있다고 그렇게. 예, 뭐 가스쿡탁도 제공이 돼 있더라고요. 네. 예. 평수가 그래서 32평에? 예. 와, 굉장히 넓더라고요. 굉장히 넓으네. 이거 예. 빌라가 옛날 우리 그 어렸을 때 맨션이라고 그런 느낌인데. 예. 그래서 제가 시청자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이 또 실평수가 굉장히 큰 이 빌라를 조금 할인 혜택을 좀 가져왔어요. 예. 건축주와 조금 이야기를 해서 1,000만 원 이상의 할인 혜택 저희 구독자 입증이 되면 네. 우리 구독한 거를 보고 해서 저 여기 매입을 할 의사가 있습니다 했을 때 네. 1,000만 원 이상을 네. 이렇게 좀 할인해주는 그런 걸 받아오셨다. 네네. 오늘 큰일 하셨네. 혜택을 좀 받아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많은 댓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한정 주는 건 아니겠죠? 한 분한테만 드린다. 한 분만? 예. 한 분만 한 채 안에서 이렇게 혜택을 받아 오셨다고 하네요. 하여튼 네네. 수고하셨네요. 자, 여기 오늘 성공난 침판은 빌라 얘기를 해봤는데 이거 잘 고민해봐야 되겠네. 이제 빌라를 짓는 데를 못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많이 이제 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많은 분들 우리 TV 인천 그리고 뭐니뭐니해도 성공 나침반 우리 댓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 생활 속에 필요한 정보 및 꿀팁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